자, 첫 번째 소식은 이 접히는 삼성의 핸드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번 올림픽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만개, 잇몸 미소를 지으며 우리 핸드폰이 마케팅이 잘 된 것 같다. 실적도 봐야죠. 라는 인터뷰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삼성이 내놓은 폰을 전 세계 국가대표들에게 다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논란거리가 생겼습니다. 북한은 이 삼성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찾아봤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전자기기,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는 북한으로 반입될 수가 없다라는 게 제재 결의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올림픽 선수라고 하지만 올림픽 선수는 이 삼성이 IOC를 후원하면서 핸드폰을 지급이 된다고 하지만 북한 선수가 이걸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올림픽위원회가 위반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 지적 함께 보시죠. 자, 문제 제기.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제기됐어요. IOC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삼성 스마트폰을 수령해 갔다고 밝혔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러자 우리 외교부가 스마트폰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금수푼인데?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에서도 그렇죠. 가져가면 이거 대북제재 위반이죠. 라고 입장을 내면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구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북한 문제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 이게 일단 첫 번째 팩트 체크부터 하나 좀 드릴게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이 핸드폰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결의 위반입니까? 금수품입니까? 그게 이제 전략물자라고 그래서요. 휴대전화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물자로 전용될 위험이 있으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전략물자예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민간 그 비즈니스 사업 불품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네. 휴대폰에 있는 반도체, 칩 여러 가지 또 이른바 그 최첨단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전략물자로 바뀌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북한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용 위험이 있는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런 물품들은 북한에 반입이 안 되게 돼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삼성에서 이번에 파리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로서 우리 갤럭시 폰을 많이 이제 홍보를 했는데 북한 선수들 입장에서 얼마나 또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받고 싶고. 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지금 관철되고 있는 국제 규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국에서는 이게 북한으로 못 넘어가도록 확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다행스럽게 IOC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니 북한 선수단이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일단 밝혀낸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대북제재 결의는 준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올림픽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북한 선수단이 저걸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회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7항인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감적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자세히 보시면 휴대전화가 북한 땅으로 반입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그렇죠. 파리로 나온 북한 선수들의 손에서 삼성폰을 있어서 거기서 막 인터넷도 하고 그럼요. 김정은도 검색하고 김정은이 이랬어? 이런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이 부분이 좀 아주 유연하게 정의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해석이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반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삼성에서 이번에 후원한 그 삼성 폰을 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가면 이게 제재 위반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파리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계속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번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화제가 됐습니다만 동메달 북한 선수가 땄을 때 이 올림픽위원회에서 휴대폰을 주니까 좀 주춤하잖아요. 네. 그걸로 또 셀카 찍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셀카 찍고 싶겠죠.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에게 우리 남쪽 찍고 있네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남쪽 대한민국의 산업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 휴대폰이 얼마나 선진적인가를 보여줄 수 있고 네. 또 그걸 통해서 파리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이 제한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제 세계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런 말 하죠 그렇습니다. 모른 척하고 사용하게 하고 네. 나중에 회수를 정확히 하는 게 오히려 그냥 심리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낫지 않을까.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제재 위반을 철저하게 또 지켜봐야 되겠죠. IOC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일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 제기와 우려가 나오니까 대한민국 통일부 입장까지 나왔잖아요. IOC의 입장이 나왔는데 IOC가 좀 조사를 해본 모양이에요. 함께 보시죠. IOC, 북한 선수단은 삼성 핸드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라고 입장이 나왔어요. 외교부 대변인,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당 금수분이 북한에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와 공조화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김용태 의원님, 지금 사실은 이 삼성은 일단 모든 국가의 올림픽 선수들에게 다 지급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고 이제 IOC가 삼성에게 휴대전화를 받아서 각국 선수들에게 제공을 한 건데 대북결의 위반이다라는 지점이 나와서 뭐 자세한 지금 내막은 안 나왔지만 이 북한 선수들에게 지급이 똑같이 됐다가 IOC가 다시 회수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외교부가 외교적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회수해야 된다. 회수를 한 건지 아니면 북한 선수 스스로가 우리는 뭐 남조선에 이런 물품 안 받겠다라고 거절한 건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현재 북한 선수들에게는 넘어가지 않은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IOC 차원에서 입장을 낸 것 같고요. 네. 이미 과거에도 이랬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때도 이제 삼성이 이제 핸드폰을 제공했었는데 그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반입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그렇군요. 북한 선수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북한이 거절했어요. 거절했죠. 그래서 못 썼습니다. 아니 지금 북한 선수들 같이 우리 선수들이랑 셀카 찍을 때 이렇게 해맑아하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젊은 분들은 이 셀카 찍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근데 북한 선수들은 북한에서 셀카 찍어 봤겠어요? 그렇죠. 뭐 셀카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쓰고 싶어 할까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만 봤겠죠. 네. 근데 이 핸드폰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롭게 북한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 또 북한의 어떤 현재 상황들, 뭐 홍수가 났다라는 보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접해 보면 이 선수들도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소중함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이 이 스포츠 또 올림픽을 통한 어떤 인권 향상을 위한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결국 북한 김정은은 저 어린 선수들에게 휴대전화도 못 쓰게 하고 인터넷도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매체 보도를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접히는 폰, 폴더블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1억이에요. 자, 김정은 책상에 놓여 있는 저 휴대전화 좀 자세히 확대를 해봤더니 접히는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얼리 어댑터예요. 김정은. 지금 올림픽 북한 선수들 삼성이 제공해준 휴대전화도 못 쓰게 하고 북한 내에서도 휴대전화, 인터넷 다 못 쓰게 막아두고 자기는 휴대전화를 스마트폰을 쓰는데 접히는 폰까지 쓰고 있어요. 김구식 교수님, 김정은은 얼리 어댑터로 유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때는 저게 뭐 삼성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중국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는데 아니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북한 어린 선수들 얼마나 셀카 찍어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못 쓰게 하면서. 북한 체제의 특성인데 당의 고위급 인사들이나 이 지배계급 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해외 정보 다 봅니다. 네. 검색 다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전체적으로는 해외 인터넷은 다 봉쇄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북한 전체 한 나라를 거대한 인트라넷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만 정보가 유통되고 검색이 가능하지 해외에 있는 뉴스나 정보 상황들은 절대 보지 못하게 하고 다만 당의 고위 간부들은 수시로 해외 정보들을 검토하고 검색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필요한 걸 쓰고 있거든요. 저는 김정은도 전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북 제재가 지금 몇 차례 결의안이 통과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김정은이 사용하는 사치품, 네. 또 김정은이 좋아하는 저런 그 선진 물품, 또 원리 어댑터로서 갖고 싶어하는 것들, 또 전자기기 다 갖고 있잖아요. 아니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도 그러니까요. 운전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밀반입을 다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재가 관철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를 써서든 김정은이 필요하고 김정은이 갖고 싶고 김정은이 원하는 거면 전부 밀반입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우리 파리올림픽에서의 이 삼성이 제공한 이 휴대폰에 대해서 저는 IOC가 적절히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북한 선수들이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단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만 철저히 통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가운데 북한 주민 한 명이요. 물이 빠졌을 때 해안가로 걸어서 도보로 귀순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함께 보시죠. 이 이례적인 귀순인데
제가 뭐 많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출연하면서 많은 이 탈북자분들을 만났잖아. 인터뷰도 했고. 걸어서 온 분은 전 처음 봤어요. 걸어서 온 분. 북한 주민 한 명이 걸어서 왔어요. 서해 교동도 인근 남북 중립수역인데 북한 주민 한 명이 썰물 때 걸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 2명 귀순 시도했지만 1명은 행방불명됐을 가능성 안타깝군요.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해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귀순 경위 남아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걸어서 귀순을 해왔다. 김우식 교수님, 이게 걸어서 올 수가 있어요? 이 루트가 있어요? 저 교동도 근처가 그게 가능합니다. 네. 이게 과거에도 인천시장도 송영기 시장도 있었고 안산시장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대북 화해협력 사업으로 많이 했던 게 교동도 공동개발이에요. 거기는 개성에서 걸어와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렇군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걸어올 수 있는 게 썰물 때 빠지면 날씨만 좋으면 걸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교동도에다가 우리 남북협력단지 개성공단 같은 공단 산업단지를 만들고 출퇴근을 북에서 개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낸 적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남북 관계가 지금 꽉 닫혔기 때문에 불가능한 아이디어가 됐습니다만 그 정도로 저 지역은 이 썰물이 되면은 가깝고 또 물이 얕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서 귀순이 가능한 상황이고 아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북쪽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남쪽으로 오겠다고 계획을 한 사람들이 그런 기후 상황들을 보고 아마 이번에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의 한 복판이 사실은 교동도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 있고 교동도가 그 위에 있고 교동도에서 이 개성과는 매우 가까운데 개성 시내보다도 교동도가 더 북쪽에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물이 빠지게 되면 걸어서 교동도까지 개성에서 갈 수 있고 그럼 교동도까지만 오면 거기서부터는 강화도니까 한국 땅이죠. 한국땅이니까 많이들 넘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넘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대단하군요. 국방부 장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서해 강화도에 위치한 교동도라는 곳을 통해서 북한 성명 불상자 2명이 기순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사실은 현재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럼 아직까지 뭐 군인지 뭐 민인지 아직 그것도 아직 구분이 안 됐겠네, 그죠? 네, 제가 뭐 그걸 1차 보고는 받았지만 법령상 그걸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를 해서 유도를 했던 성공적인 작전이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의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북한도 저기가 굉장히 우리와 가깝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안가 쪽에 정말로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 전류 철조망을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걸어왔다라고 해서 쉽게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정말로 힘겹게 오지 않았을까 북한 주민분이 그런 추측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자유의 땅으로 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잘 정착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아마 우리 당국에서 많은 이 적절한 지원도 관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